자, 오늘은 머니피시스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머니피시스로 많이 부르고, 앞쪽 그 프린지와 옆에 사이드, 베이스라인의 디자인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보통 우리 머니피시스는 앞에 이렇게 더듬이 머리라고 보통 많이 해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 다 보면 여기 한꺼번에 보면 앞에 프린지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앞에 프린지 해당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브릿지 잡고 이렇게 바르던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색이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레싱 좀 이렇게 천천히 뒤쪽 디자인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앞에만 이렇게 꾹 해놓게 되면 여기만 노랗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내가 이게 첫 번째 이제 앞에 타는 기본적인 섹션은 우리 앞에 프린지 앞머리 낼 때 머리가 똑같아요. 앞쪽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사이드 베이스라인 쪽에 1cm에서 2cm 정도를 구분을 해주면 되고 이 뒤쪽은 다 별도로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사이드 들어가게 되면 앞쪽 부분부터 들어가는데, 보면, 베이스라인을 따라서 들어가는데, 이제 코뜨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베이스라인과 동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 들어갈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0.5mm 간격으로 많이 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처음에 0.5mm 간격으로 뜬다고 생각합시다. 네? 예. 했을 때, 뒤로, 이제 그 다음 섹션 하겠죠? 그 다음 섹션은 0.5mm보다 살짝 더 두껍게 6mm. 그 다음 섹션은 0.7mm. 그 다음 섹션 0.8mm 하게 되면은 앞쪽에 점점점 그라데이션 형성이 되면서 뒤쪽으로 가면 더 두껍게 형성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들어가야 되냐면 앞쪽은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네. 보통 베이스라인 쪽은. 그렇기 때문에 두껍게 타면 머리가 이게 자국이 생겨 뿌리 부분에. 그래서 얇게 타고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두텁게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이해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작업을 들어가는데 보면 왼쪽 손가락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앞쪽에 장비 대고 하는데 손가락 지금 빗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빗을 펜 잡듯이 잡고 그 다음에 지금 약지 손가락, 새끼 손가락을 항상 두피에 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간격으로 해서 조절을 해서 보면 그대로 지금 왼손은 거의 지금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은 그대로 있고 계속 옮겨가기만 하죠. 그렇게 해서 피스를 따줘야 돼요. 보통 선생님들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여기 두피가 안 돼. 그래서 고공에서 띄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해. 고공이 떠 있으니까. 그래서 손가락, 넷째 손가락,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지지대로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 손가락만 움직여서 각도를 조절해서 보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해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높낮이, 이동률, 앞뒤, 전후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을 대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 살짝 대고 코를 따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걸 안 하면 이제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보면 대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할 때 최대한 두피 가까이 1cm 미만에서 떠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뜨면 이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탔을 때 여기서 뜨게 되면 빗질을 해오면서 머리가 사선으로 가거나 이렇게 엉킬 확률이 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두피 가까이까지 가서 두피 바로 앞쪽에서 코를 떠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백홈을 넣거나 이제 그런 테크닉에서는 상관없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테크닉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면 정확한 간격이 형성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정확한 간격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쪽의 페이스 라인을 내가 디자인을 5mm씩 간격을 했다 하고 가정했을 때 점진적으로 그 다음 섹션, 그 다음 섹션, 그 다음 섹션 늘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대고 코를 뜰 때 보면 보게 되면 앞쪽에 대고 자 했을 때 약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 항상 대줘야 돼요. 모든 포일에는 이 손가락 오른손의 손가락이 지지대가 안 되고 뜨게 되면 정확하게 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지. 올해 짬밥이 되면 이렇게 띄어서도 잘해요. 잘하는데 보통의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해서 항상 해줘요. 보면 봐봐요. 옆에 와서 보면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섹션을 내가 1cm 정도 깊게 타는 경우가 있어요. 깊게. 뒤에서 백에서 하게 되면 1cm 정도 보통 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보통 하다 보면 선생님들 타게 되면 어떻게 타냐면 만약 이게 1cm라고 가정합시다. 이제 백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제 한 0.5cm만 넘어가도 그러면 아니 이걸 타라고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안으로 깊게 타, 이렇게. 안쪽으로. 네, 맞아요. 안쪽으로 깊게 타면 안 돼. 이렇게 안으로 깊게 타는 게 아니고, 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간격을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만일 그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냐, 수정하냐면, 안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높낮이가 틀릴 거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그대로 내가 다시 한번 슬라이스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0.5mm면 0.5mm 정도만, 5mm 정도만 들어가서, 자, 왼쪽으로 훅 잡고, 오른손으로 쳐내려 버리면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양이 이 깊이를 정확하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깊이가. 이해가죠? 네? 그래서 섹션이 두꺼울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두께를 조절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깊게 컨트롤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이제 섹션 1cm가 넘으면 거의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타고 간격은 거의 맞췄겠죠. 근데 깊이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들고 내가 원하는 깊이 라인에서 그대로 타고 가서 밑으로 이제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잡고 살짝 잡고 오른손자리를 밑으로 착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만 남아요. 칠 때 쭉 천천히 내리면 같이 끌려와요. 그러니까 팍 잡아 쳐버리는 거예요. 섹션을 너무 넓게 떠서. 그렇죠. 넓게 떠서 디자인할 때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근데 앞머리 같은 경우 넓게 거의 안 뜨지. 왜냐면 조금만 넓게 뜨면 시각상으로 자국이 많이 생기니까 되게 얇게 떠요. 보통 15고 이상 뜨는데 이제 저 뒤쪽 부분, 네이프라든지 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1cm씩 많이 가잖아요. 아무래도 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다 보면 선생님들은 꼭 깊이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깊이 집어넣어. 그리고 또 얘기했다시피 코를 뜨면 내가 만약 5mm로 떴다 하면 버리는 머리가 5mm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또 5mm가 되고 5mm가 버리고 다시 5mm가 되는데 뜨는 건 5mm가 되는데 버리는 거는 4mm, 3mm밖에 안 버려. 그러니까 섹션 자체가 간격이 이 버려져야 되는 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블렌딩화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퍼레이트에서 딱딱딱딱 라인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돼지고 뭉개져 버려요. 선 자체가. 그래서 항상 했을 때 내가 0.5mm라고 그러면은 0.56mm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돼서 0.5mm면 그대로 붙여서 왼손 보죠? 자, 그대로 붙여서 가면 돼요. 그리고 꼬리빗은 항상 그 파마 꼬리빗 말고 이런 철 꼬리빗이 얇은 걸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유리해. 컨트롤이 좋아. 근데 이런 두꺼운 비로 일반적으로 파마 저기 같은 경우는 컨트롤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살짝 두껍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살짝 거칠 수도 있어야 돼요. 들어갔죠? 두꺼우니까 한 개만 잡아쳐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똑같아져요.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한 프로세스만 갈게요, 제가. 자, 들어가서 0.5mm 간격으로 해서, 만약 이 3자가 이렇게 많이 심하다, 앞에 V자가 심하면 두 개를 나누시면 돼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국이 여기가 이렇게 생긴다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벌려서, 우리 커트 할 때도 보통 커트 잘하는 선생님들하고 앞머리 일자로 자를 때 이쪽으로 한번 자르고 이쪽에서 한번 잘라. 그리고 딱 맞춰고, 여기 뭐 코너만 깨면 딱 일자가 떨어져, 앞에. 예, 진짜 잘하는 선생님들 구분해서 그렇게 자른다고. 그걸 응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자, 들어가서, 자, 지금 되게 얇게 들어갈게요. 네. 섹션은 좀 두껍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봐보면, 어때요? 되게 얇죠? 그 다음에, 자, 볼 들어가고, 자, 이제 제가 하는 거 잘 봐요.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쪽으로, 자, 이게 트리트먼트라 좀 양해를 해주세요. 저기가 아니라 브릿지가 아니라. 자, 그대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야. 발라요. 약 바르고 이렇게 바르다 보면 뭐예요? 조금 빠질 거 우려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요. 우리는 방법이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죠? 호의로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위치하고 동일한 선 상태로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 뭐 했어요? 눌러주고. 여기서 한번 꺾어줘야지. 꺾어주고, 1차적으로 한번 꺾어줘. 안 내려가게.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이 눌려있는 걸 한 번 더, 밑으로 빠지는 걸 한 번 더 갭을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최대한. 알겠죠? 여기까지? 네. 그 다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를 잡아주시면 돼요. 혹시나 내가 한 번 접었는데 이게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 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간에서 한 번 접지 말고 밑에서 한 번 접고 한 번 더 접고 그 다음에 각도를 180도로 들어서 밑에 있는 부분, 네? 텅 있는 부분을 밑으로 안으로 꼴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내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양쪽으로 사이드 빗 끝살로 사이에서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항상 먼저 중앙에 있는 부분을 먼저 1차적으로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 접어도 되고, 그 다음에 뒤로 180도 꺾어서 밑에 한 번 더 언더로 밑으로 쏙 집어넣어주고, 턱을 한 번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접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이 포일에 들어갈 때 이 부분이 항상 최소한 5cm 정도 여유를 주고 접어줘야 돼요. 네. 5cm 여유를 조율해야지 접고, 그 다음에 들었을 때 밑에서 접을 거 아니야. 접고 했을 때 들었을 때 밑에서 볼마를 집어넣을 수 있는 양이 있는 거야. 생기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게, 보통 이제 1cm로 여기 많이 접잖아요. 1cm 접지 말고 한 4 내지 5cm 정도 접어요. 넉넉하게. 여기를. 예, 그러면 훨씬 더 작업하기 수월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해야 되니까 위에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이쪽 선생님 하고, 내가 이쪽 이동하면, 이쪽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했고, 이제 반대편. 커트할 때처럼 센터 포이드를 나눠서 두 개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부분은 베이스 라인은 나중에 할 거예요. 마지막에. 오케이? 네. 그래서 자, 보면 왼손이 지지대가 돼야 된다고 다시 했죠? 자, 그대로 코뜨기로 가는 거예요. 코뜨기. 사람 머리는 이렇게 뜨면 정확하게 해요. 왜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가발머리에 베이스 라인 쪽 양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 5cm 정도 턱을 접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넉넉하게 5cm 정도. 네. 그 다음에 그대로 언더로 들어가요. 그리고 약을 바르겠죠? 약을 바를 때 밑에 부분이, 자, 약을 바를 때 밑에부터 바르고, 그 다음에 뽑는 약재에서 올라와서 발라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꺾어진 부분, 아까 기억자 50cm 꺾었잖아요. 손가락 밑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가서 해주는 거고, 자, 그대로 세워서 길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발라주는 거죠. 네. 대신에 여기는 약이 살짝 덜 묻는 느낌을 해줘야 돼요. 네. 네. 뿌리에 가까우니까. 안 그러면 여기를 약을 많이 넣어 약이 토해내. 일반 블리치 같은 경우 부풀어 오르잖아요. 물처럼. 그래서 부풀어 올라가. 이게 토해내니까 밑에다 2, 3cm 밑에다 바르고 충분히 다 바른 다음에 먼저 바른 다음에 마지막에 올려도 돼요. 남은 약재로 해서 브러쉬에 약이 거의 없다시피 할 때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길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꼴마리를 돌려서 줘줘야 돼요. 안쪽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접는 위 엣지라인 부분이 일직선하고 떨어지면 돼요. 살짝 올라가도 돼요. 오버랩을 돼요. 살짝 1mm 정도는 오버랩 돼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밑에 부분 접어주고,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밑에 먼저 접는다, 안 접는다? 네, 접는다? 하나 접고, 안전하게 두 번 접을게요. 한 번만 접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밀고, 그래서 언더에서 턱을 안으로 집어 넣어줘야 돼요. 꾹 눌러서 180도 그대로 눌러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사이드 부분 1cm를 눌러주면, 빗끝살로 눌러주고, 손가락을 검지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 마찬가지로 검지해주고, 여기는 나중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앵글로 작업을 해요. 네, 싸우니까. 그 다음 섹션 여기 들어갈 때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고, 양쪽 해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진행해 볼게요.